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페드 이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되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보니까 선 반영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경제가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차근차근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는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신청을 철회 의사를 보인데 러시아가 항복 요구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이 양 국가 간의 협상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둘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변동성이 커졌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은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또 각 국가 간의 지원들로 인한 현금이 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각종 인프라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다만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변수가 있다는 것 역시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나름 괜찮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TI 같은 경우에는 104.7달러, 1.6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2월달 기준주택 판매 건수가 7.2% 하락했다라는 것인데, 이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 착공 건수는 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냥 주택 판매 자체가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팔릴 물량은 다 팔려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거주의 영역으로 많이들 가다 보니 이 거래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규 주택이 완공이 되는 상황에서 분양을 들어갔는데 그 분양 건수가 줄어들면은 그때에는 미국의 건설 경기가 조금 다운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급감한 숫자를 보고서 이 우려는 하되 낙담은 하면서 발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오늘 시장이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떠한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한 번만 더 이제 살펴보자면, 자, 뭐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하면 50bp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도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 3%까지도 인상을 해야 할 수도.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50bp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고용, 그리고 뭐 중립금리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시장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다라는 걸 기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에 이제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과 엮여가지고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IB 같은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기 때문에 거래를 어떻게든 많이 일으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매수의 시간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했던 걸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걸 긍정적인 부분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를 피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죠.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들의 재활용이 계속 떠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친환경 쪽에 폐플라스틱부터 먼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원자재 재활용들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해운도 좀 많이 올라갔다 요즘엔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전쟁 끝나면 다시 오르겠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원자재들이 들어갈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요것보단 지금 당장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중국의 선전 지역의 셧다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장들이 다 올스톱이 됐잖아요. 공급량이 늘어나서 물류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갈 텐데 이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선전지역 지금 다시금 제한적으로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도 풀리게 된다면 이전 고점 한 번 더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고물류 대란은 한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 전기료 조정 단가 이 발표가 돌연 연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가격 연동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금 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자가 뭐 마이너스 20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조정 단가가 그냥 동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조라는 적자는요, 정부가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공약 몇 개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면, 지금 중국 쪽에서 이 금리가 발표가 되거든요. 과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히려 더 떨구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동결하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렸고 이게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예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이 들어온 돈들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의 일부 약세로 연결될 수도 있다. 자, 연결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공부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1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온 다음에 좀 횡보를 할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한 12만 원 부근?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한 10만 원 위에서 계속 횡보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나온 뉴스가 모여가지고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들부터 보자면 카카오 4형제, 셀트리온 3형제 날개를 달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의 규제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악재다. 향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왔었는데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진짜 악재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가가 하나씩 솔솔 들려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진짜 과도한 시장 이 파괴가 보여지게 된다면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이 카카오가 바보도 아니고 한번 당해봤으면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아졌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오위즈, 네오핀, 카카오 클레이튼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카카오가 NFT 관련된 사업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카오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여러 가지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소규모의 사업자들과 같이 커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 역시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은 요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역시도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첨단 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만큼 미래 밸류는 더욱더 높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안방에서 큰 수익을 내고 그걸로 해외 진출도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몇 부분은 벌써부터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와 마찬가지인 비슷한 흐름이 카카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카카오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수급이랑 차트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넣나를 살펴보면은 기관이 1등이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긴 했는데 이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외국인? 물론 매수 좋지만 일단 기관 쪽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매수를 해주는 걸 1번으로 두고 2번은 외국인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걸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털리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 위에서 갑자기 개인들 매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가 일부 고점일 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개인이 플러스로 바뀔지 안 바뀔지 이거 꼭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고점이 어딨냐? 일단 바로 머리에 121선 생각하면은 자, 그럼 여길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를 딛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5일선을 봐야 되겠죠. 자, 근데 5일선 현재 지지를 해주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떨어질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면 좋냐? 10일 혹은 21선까지는 보도록 하시죠. 지금 21선, 61선까지 다 골든크로스 나왔거든요. 요 부분이 상당히 힘이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딛고 올라가든 여기를 딛고 올라가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반등하는 그런 그림들 하나씩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힘을 줘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5일선에서 그냥 이탈 안 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41선 조금 아래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241선 아래냐? 여기에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가 본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량 털겠죠. 더 큰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야, 본전 왔네. 지금이라도 팔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이 아래쪽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매물대 있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지지해주는 부분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 이제 딱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전략 대응 방법 생각을 해본다면 자, 난 단기 생각한다. 5일선만 보자. 초단기는 그냥 5일선 위에만 있으면 계속 지켜봐도 된다. 한데 나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한다. 성향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11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21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짧고 이게 조금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지해줄 거 지지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 121선마저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로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 생각하신다면
12만 원 조금 아래까지 여기까지 보면 좋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으니까. 근데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위쪽에서의 매물 소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긴 호흡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여기를 딱 뚫었을 때 14만 원 초반까지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렵다면 댓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그거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에 맞는 좀 영상들 좀 수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자,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작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구독자 12,000명 도달 시에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요거는 향후에 공지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따로 영상을 촬영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어떤 거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고요. 멤버십 역시도 요즘에 계속 좋은 결과물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5%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남들 뭐 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특별하게 뭐 강조하거나 자랑은 많이 안 했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결과가 되게 좋았다라는 걸. 그래서 멤버십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